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에이서 모니터를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 게이밍 모니터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들 보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은요, 여기 있는 에이서의 게이밍 모니터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게이밍 모니터를 선택할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을 보고 계신가요? 모니터로 하면 일단 사이즈, 그 다음에 해상도, 그 다음에 뭐 색감, 주사율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바로 사이즈와 해상도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니터를 고를 때 각 용도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게이밍 모니터라면은 바로 해상도 뿐만 아니라 주사율 쪽을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이런 쪽을 보실 것 같고요. 그래픽 전용으로 사용한다 하면은 물론 사이즈와 해상도를 본 다음에는 색감 부분을 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에이서의 니트로 XV270P 제품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일단 사이즈는요 27인치의 풀 HD 1920, 108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받침 자체도 굉장히 튼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흔들림 부분도 크게 없으면서 모니터 두께 부분이 굉장히 좀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만큼 튼튼하게 이걸 지탱해주고 이런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베젤 부분은 보시게 되면요 히든 베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겉에 이렇게 베젤이 보이진 않고요. 모니터를 켰을 때는 이쪽 끝면으로 약간의 히든 베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꺼져 있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켰을 때에도 그렇게 크지 않은 베젤 사이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피커가 2W짜리가 2개가 탑재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스피커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스피커면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하던 모니터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주사율과 응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의 재원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요, 주사율 같은 경우는 165Hz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응답 속도는 0.5ms G2G 기준으로 오버드라이브 됐을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0.5ms 이라는 이 속도 자체가 보지 못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1ms 이 정도까지 봤었거든요. 하지만 오버드라이브가 된 이런 성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역잔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2ms 정도의 속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레이에서 그레이로 바뀌는 속도가 정말 빠른 만큼 여러분들 게임이 어두운 화면에서 또 밝은 화면으로 빠르게 바뀌더라도 FPS 게임 같은 데서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은 이 밝아졌을 때 갑자기 너무 밝아져서 이렇게 잔상이 생긴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킨 모니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실력빨도 있지만 이제 장비빨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FPS 게임을 위해서 이런 장비빨의 시작이 바로 이 모니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AMD FreeSync 프리미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MD FreeSync를 통해서 모니터의 상하가 다르게 움직이면서 찢어지는 티어링 부분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속도와 그다음에 모니터에 전달되는 시간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인풋 렉까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적을 발견했을 때 반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엔비디아 G-Sync의 컴패티블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댑티브 싱크를 통해서 조금 더 게임을 최적화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모니터로 들어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는 일단 IPS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색감, 왜곡 크게 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 무려 98%의 sRGB의 재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보여줄 수 있게 높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100%가 넘는 112% 뭐 이런 정도의 sRGB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게이밍 모니터 위주로 나오는 거에서 sRGB를 잘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HDR10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색감,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표현을 하면서 게임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감을 살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HDR을 지원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HDR의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HDR을 많이 찾는 분들이 생기는 만큼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저는 솔직히 이 IPS 패널 자체에 오버드라이브긴 하지만 0.5ms의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0.5ms IPS의 여러분들 장단점이 뭐죠? 색 재현율 정말 좋고 뭐 광시약도 좋고 이런 부분인데 단점이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TN 패널이나 VA 패널로 넘어가는데 오버드라이브가 아니더라도 2ms 정도를 보여주면서 역잔상이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2ms의 속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S 패널의 단점까지 극복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게임을 해야 되는 만큼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되고 플리커프리 깜빡이는 부분도 최소한으로 하고 컴피뷰 반사광 부분도 최소화하는 이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기술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HDR 이런 부분처럼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더 잘 살리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상하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좀 높죠? 이 상태에서 피벗 기능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형으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스위블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모니터 포트 보시게 되면요, HDMI 포트 2개 2.0 버전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DP 포트 1.2A 버전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트도 지원이 되고 있고 모니터가 피벗, 그 다음에 높낮이 조절, 스위블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다, 단순히 이런 성능 부분만으로 볼만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모니터입니다. 제가 비슷한 제품들 한번 봤거든요. 비슷한 제품들은 뭔가 하나씩 빠진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MSI 제품을 봤을 때는 금액은 좀 더 저렴하고 밝기 부분도 300칸델라를 보여주는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피벗이나 높낮이 이런 기능들은 빠져있는 정말 게이밍 모니터 성능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이수스 제품 같은 경우는 400칸델라라는 정말 높은 성능의 이런 밝기를 보여주고 피벗, 그 다음에 높낮이 조절까지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지만 HDR이라는 부분이 빠져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더 높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LG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하게 잘 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경쟁 부분이 LG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300칸델라의 밝기를 보여주고 있었고 피벗, 높낮이 조절도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금액이 이 399,900원 에이서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응 속도라고 하는 이 미리세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올 수 없는, 물론 오버드라이브가 아니라 0.5ms 패스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2ms을 보여주는 이 G2G를 따라잡지 못하는 조금 차이가 큰 5ms의 G2G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본 이 에이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밝기는 250칸델라로 조금 낮은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용 모니터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이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밝기가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모니터 켰을 때 그렇게 어둡다라는 부분은 못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셨을 때도 엄청나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쓴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제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에이서의 게이밍용으로 나오는 이 브랜드 니트로를 달고 나오는 만큼 굉장히 좀 신경 쓴 모습은 보여진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기능 자체를 다 넣은 건 정말 좋은데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에이서라는 브랜드 자체가 LG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유명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유저분들이 조금 더 접하기 쉽게 가성비를 높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에이서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선 보이곤 있지만 메인보드가 있거나 이러진 않아서 에이서 자체의 이런 게이밍 브랜드로서의 입지가 조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 정말 잘 만든 거긴 하지만 금액이 조금 더 메리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349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궁금한 점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에이서가 싫다고 다음에 영상 안 주려나? 인풋 렉 엔비디아의 G-Sync 컴패티블 AMD 피벗이나 높낮이 이런 기능들은 빠져있는 정말